근데 이 사람이 남한 사람입니다. 명주야. 당연하겠죠. 어쨌든 남한 사람인데, 이 남한 사람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빠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어머니 있었겠죠? 아니, 없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월북을 해버립니다. 6.25 전이에요, 여러분. 월북, 이게 딱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과 남한이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38선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 38선 그런 건 6.25 이후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한 쪽 가면 안 돼, 남한 쪽 가면 안 돼, 이런 것만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월북을 해. 그리고 나서 그 남한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취조를 당하는 거예요. 취조 뜻 아시죠? 취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너도 빨갱이 아니냐 이런 걸 당하다가 너 색깔 뭐 좋아해? 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이요 이러면 이제 또 한 대 맞고, 너 그래서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민기당이냐 아니면 민기의 힘 당이냐, 그걸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도 빡쳐서 그냥 월북해버립니다. 진짜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북을 해. 그래가지고 보세요. 얘가 원래 남한 사회에 있다가 남한의 부정적인 면모를 경험하고 북한으로 올라갔어. 알겠죠?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일단 얘 남한에 여친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서 또 여친을 만들어요. 그래요. 이름이 은희였나? 어쨌든 여친을 만들어. 근데 걔랑 아들, 애기까지 만든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남한에 있는 애랑 애기를 만드는지 북한에 있는 애랑 애기를 만드는지 기억이 못하겠는데, 어쨌든 둘 중 하나의 애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서 이제 6.25가 딱 발발을 합니다. 6.25가 발발하니까 얘가 그때 인민군 장교로 이제 딱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 딱 갇히니까 이제 너희들 풀어주겠다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너 포로지, 너 이제 어떤 체제로 갈 수 있는지 선택을 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또 나오면 안 되죠. 사회주의란가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남한으로 갈래, 미국으로 갈래, 아니면 북한으로 갈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서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컨테이너가 뭔지 아세요? 집처럼 돼 있는 거, 조그만 쇠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딱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먼저 북한이 설득하는 거야. 우리 쪽으로 오면은 너 차 하나 해줄게. 좋은데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해줄게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미국이랑 한국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설득을 받는데 계속 중립국 이래요. 그리고 이제 중립국으로 가는 배, 중립국이 어떤 나라였더라? 있겠죠 여기에. 그렇죠? 중립국으로 가는 배에 올라요. 배에 올라가지고 그 선장이랑 이야기를 몇 번 나눠요. 거기까지가 여기에 소설이 실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한 장편 소설이 이만해요. 이만하고, 이만한 장편 소설에서 한 96% 정도가 얘의 생각이야. 다운표 해가지고 얘 생각, 혼자서 사는 생각이 96% 정도 되거든. 이 소설을 진짜로 보죠? 정신병 걸려요. 근데 그 생각의 한 80%가 한자야. 진짜 그냥 관념적인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대단하거든요.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중간쯤 보다가 그냥 뭐 봤냐면 해법 문학 딱 들어가서, 해법 문학가 뭔지 아세요? 문학 참고 쓰는데, 그래서 이거 결말이 뭐야? 전체 줄거리 보고 교수님한테 저희가 다 봤어요. 이렇게 뻥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부분이 딱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이 시간 순으로 앞에 있는 거죠. 중립국 거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간 순으로는 뒷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중립국으로 가려는 그 순간. 그리고 역시 수능 특강이 있는 거니까 자살은 담기지 않았어요.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순행적 구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배 탄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중립국, 그러니까 회상하는 부분이 되겠죠.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선장뿐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이 배가 이 중립국으로 향하는 배입니다. 기억났어요. 카레의 나라 인도, 중립국이 인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입에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죠. 그들 석방자라고 하면 왜 석방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포로로 잡혔다고 했잖아요. 6.25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립국행을 택한 사람들. 너희들 쓰는 게 좋겠다. 석방자라고 하면 뭐라고요? 뭐야, 포로로 잡혔다가 6.25 때 그러다가 뭘 택한 사람들? 중립국행. 잘했습니다. 요것을 택한 사람들. 어느 나름의 좀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석방자들을 좀 알아준다. 뭐라고 해? 좀 잘 쳐준다. 뱃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환시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니야 알아서 가 이러다가 이제 석방자들이 환시 어디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별거 없어요. 그 대목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겠죠? 그들 석방자들이 중립국 택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그러니까 석방이 됐잖아. 얘들아 포로가 돼가지고 석방이 됐잖아. 그럼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되잖아. 근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중립국을 제3의 국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낯선 땅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자기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을 저희들대로 그려낸 탓인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좀 잘해준다는 건 불쌍한 놈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목 아닙니다. 턱이 없는 목, 이상해지는 거예요. 눈을 지레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맛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이 비극적 운명이잖아. 이 비극적 운명이 뭐냐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냐 이거인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맛본다라고 할 때 이 부끄러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위에서 나왔잖아. 자기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 같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뭘까요? 이 순환자 같은 취급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그렇게만 보지 말고 여기서 명준이라는 사람이 왜 이 쫓긴 순환자 같은 역할이 되었어야 했냐. 우리 잘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북한이랑 남한 같은 경우는 북한 남한이 그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이잖아요. 오케이? 이데올로기 대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3이니까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데올로기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서 그 사회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옳음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 그 현대 그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기준과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사회 체제를 어떻게 정해버렸냐면 공산과 사회로, 아니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게 김정은주의가 되었죠. 순식간에. 그렇죠? 주체 사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남한 뭐죠, 여러분? 남한 민주주의인가요? 남한 공산주의예요? 남한 뭐 민주주의죠. 삼권의 분립과 그 다음에 그 공정한 기회에 장이 열리는 그 좋은 한국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데올로기 대립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그 북한도 남한도 선택하지 않고 제3자, 제3의 국가를 가는 거잖아. 그것으로 인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맛본다 라고 하면 비극이다. 내 처지는 참 비극적이다. 왜 비극적이다? 난 둘 다 경험해봤는데 둘 다 별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맛본다 라고 하면 뒤에 물론 선택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내신까지 보신다면 비극이다. 아니면 좀 불쌍한 처지다. 이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안 걸려있었나 이게? 네. 부끄러워는 자기가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하다. 자기가 못마땅해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두루뭉술한 손길로 얼버무려 온다. 그러니까 그만 생각해보자. 이런 느낌이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다음 장면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그러니까 이 기대, 두려움은 무슨 뜻이냐면 중립국으로 가는 느낌이 어떠냐? 기대가 되세요? 좀 두려우세요? 이런 느낌이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버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는 거야. 자, 계속 갈게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 담배 연기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훅 뿜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이거 굉장한 스킬이에요, 여러분. 물론 선생님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은 그 술도 마셔본 적이 없고요. 네, 담배도 펴본 적이 없는 이슬만 먹고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이런 동그라미 담배 피는 영상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한 스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해보면 안 되죠? 해보면 안 되고 하는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봐보세요. 가볍게 웃는다. 뭐 하긴 나로서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생판 다른 나라가 뭐라고, 여러분? 중립국. 그리고 중립국을 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죠? 중립국을 택한 이유는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 가까운 핏줄 없냐?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그 다음에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한다. 별거 없습니다. A는 자 얼굴이 그렇게 되도록 금세 헬스케신, 애인 얘기하니까 헬스케신 이유 알겠죠? 아까 쌤이 얘기해 줬으니까 애인이 이제 다비치라는 노래 가수 그룹 아시나요? 그런 노래 했는데 난 뭐 두 사람을 사랑해버렸어? 그런 노래 있어요. 두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 하성님 알아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굉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래가 뭐냐면 한 사람을 원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인데, 나는 그 사회의 통념을 반박하고 두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게 노래 주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그 두 사람을 좋아한다고 좋아했었죠. 했었겠죠. 그래서 선장은 당황한 듯이 오른쪽 인지를 세우고, 인지가 뭐냐면 가운데 손가락 아니죠.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인지 세우고 고개를 까딱해 보면서 미안 아픈 데를 건드린 실소를 피는 그런 품에 그들의 버릇인지 모르겠으나 퍽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몸짓이 스친다. 자,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 안 됐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됐다는 거죠, 분위기가.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들어와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의 가장자리를 떨게 해.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면서 맛목음을 긋고 벨꼬리 속으로 휙 사라지고 한다. 여기서 이 A 부분은 그러니까 그 배의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A는 배의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립국으로 가면서 지금 이 배 위의 풍경, 그 다음에 이제 곧 자살을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그래서 뒤에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안 나와요. 햇볕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의 팔다리를 타고 흘러가 초라한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여기서 아마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 이것이 명준의 과거, 그러니까 이제 여자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 선택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A는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라고 하니까 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명준은 이 애인에게서 받은 이 아픈 기억을 아직까지 떨쳐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중략 아래 볼게요. 중략 위에 미안합니다. 왼쪽 페이지죠? 그럼 중략이 첫 번째 줄이니까 왼쪽 페이지 제일 아래줄 볼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자, 항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 배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배냐면 남한 또는 북한,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가 있는 곳에서 중립국으로 가는 배죠. 그러면 이 배가 떠나온 곳이 있고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배가 향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가 향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중립국. 그러면 보세요. 중립국을 왜 간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정확해요.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면 항구를 떠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항구는 배가 떠나온 곳이잖아요. 그럼 이 항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데올로기 대립이 존재했던 공간. 우리 다시 해봐요. 보세요. 이 항구가 항구가 있고, 이 항구에서 배가 떠나오고, 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 중립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중립국으로 가는 이유가
이게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는 수단 또는 벗어나고 있는 공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항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중립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구와 중립국은 대조되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구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항구라고 하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공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이 항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르면 그냥 글을 읽으면 이게 그래요. 남한인지 북한인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 이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에 따라서 이것이 남한이다 또는 북한이다 하나 딱 정해주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거는 무조건 남한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남한에서 왜냐면 배가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요거는 그냥 남한 또는 북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던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항구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알겠죠? 질문 꼭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게 한 국가로 그냥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던 공간으로만 봐도 무방한가요? 이걸 반드시 알아보고 시험을 치러 가야 합니다. 알려줬어요.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날 때가 있으니까 그 중요한 것이랑 그 애인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략 이후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중립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중립국 반복이 되거든요. 중립국이 총 2번 나와요. 원래 책을 보면 중립국이 6번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2번밖에 안 나와. 근데 중립국이라고 하고 나서 보세요.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부터 이제 그 문단의 끝을 보면요. 뭐예요?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말하기? 설득하는 말하기다. 그럼 설득하는 말하기인데 이 설득하는 말하기가 어디에 올 것을 설득을 하는 거야? 남한에 올 것을 설득하는 거. 잘했어요. 남한에 오는 것을 설득을 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천장을 올려다본다. 그 다음에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든 나직이 말할 것이다.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명준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서 이제 나직이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립국 이러고 있는데 말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상상입니다. 상상. 명주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 소설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데 그냥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명준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밀실 속에는 명준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명준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중립국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준이가 중립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글자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립국에서 드러난 태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난 반드시 중립국에 가겠다. 난 반드시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남성적? 안정적이다? 단정적이다. 잘했어요. 단정적이다. 단호하다. 의지적이다. 그런 말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어디로 가겠다는 단호하고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태도냐면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중립국으로 가겠다는 것은 한 번만 더 반복하자면 이데올로기 대립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고, 이 이데올로기 대립을 왜 피하고 싶냐?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원래 남한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북한에 갔다가 그렇게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해보니까 둘 다 별로다. 민주주의도 별로고 그것도 별로다. 아니, 중립국은 뭐 어때? 그러면 어쨌든 중립국은 민주주의 아닌가?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렇다는 거죠. 설득하는 말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인에서 불만이 많다. 제목 없애버리겠냐? 종기가 났다고 말이죠. 당신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의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주이가 지식인이에요. 널 잃어버릴 수 없다. 우리 남한에겐 당신이 필요해. 이런 겁니다.
당신 아직 젊어. 우리 사회에서 할 일이 태산 같아. 난 당신보다 약간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은데 조국의 품, 조국이라는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죠. 조국. 원래 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달라.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너한테도 행복일 거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감성을 호소합니다. 대단히 인상이 들었다. 나 동생처럼 여겨졌다.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려. 이런 거 다 구랍니다.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건 다 구라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살 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5만 원만 더 빼드릴게요. 구랍니다. 핸드폰을 사고 나면 이제 그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립국이라고 하죠. 자,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꼭지를 테이블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봐.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면서 눈 찡긋하고 웃겠지. 자, 추측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추측과 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내용 전개가 추측과 상상.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 벌컥 뒤로 제치면서 마음껏 웃으면서 이거 그 조커의 웃음이죠 이거. 눈물이 찔끔찔끔 침이 걸려서 캑캑. 그래도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그 다음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뭐야 문장이 왜 이래.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자, 어쨌든 그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이 마시기에 필요한 것은 한 사발의 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써두세요. 이상적 이데올로기. 내가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해. 그런데 이상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상이잖아요. 안 된단 말이야, 쉽게. 그래서 사람이 마시기에 필요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한 사발의 물이다 라고 할 때 이 한 사발의 물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한 사발의 물. 이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그렇게 해보고 이제 뒤에 계속 읽어보죠. 자, 그래서 볼게요.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철없는 일. 뭐가요? 바다. 알겠죠? 줄 수가 없어요.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가 뭘까요? 바다와 이제 한 잔의 물 그 사이가 뭐냐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고 우리의 이상은 이럴 때 그 사이의 괴리.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그것을 셈하지 못했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뒤에 있어요.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픈 환상이 뭐냐면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예전에 꿈꿨던 이상적 이데올로기. 그냥 여러분 보세요. 얘가 아까 선생님은 그냥 에라이 하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 것을 얘기했지만 북한으로 간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찾아서 간 거란 말이야. 알겠죠? 북한으로 간 거.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다시 남한에서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해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자기가 원했던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한다고. 얘는 지식인이잖아?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찾고 싶었어. 근데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자기가 찾던 이상적 이데올로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현타가 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봐요.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서 자란 지식인 노동자의 슬픈 환상. 환상이 뭐냐? 과학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마술을 믿었던 거지. 그래서 바다를 한 잔에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바다를 한 잔에 영생수로 바꿔준다. 이거 약간 약 파는 거죠? 여러분, 약 파는 이데올로기는 북한일까요? 세뇌하는 거 아니면 남한일까요? 둘 다예요? 아니, 요거는 한쪽입니다. 한쪽. 뭘까요, 이거는? 마술사는? 남한이라고? 자, 잘 봐. 얘가 그 스토리를 잘 생각해봐. 원래 남한에 있었어요. 북한 갔습니다. 그리고 중립국 가는 거예요. 남한, 북한, 중립국 순서를. 지금 중립국 가는 배야. 그렇죠? 그 여기서 얘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야? 예전에 중립국 하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지금 내가 중립국을 가고 있는 게 뭐야? 현타 와서 그런 거잖아. 이데올로기 대립에. 그럼 내가 북한에 왜 올라갔어요? 이상적 이데올로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상적 이데올로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마술사 이거는 뭐냐면 북한의 권력자입니다. 선생님이 결국 다시 해줄 거예요. 마술사가 북한의 권력자예요. 그들 이어집니다. 마술사가 그들. 자, 그 위에 있는 게 그럼 마술. 이게 뭐냐면 마술. 좀 그 사람들의 세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이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면 객관적 진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상적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이상적 사회는 이 지구상에 건설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난 믿고 북한에 간 거야. 근데 당한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북한 떠나겠다 이건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객관적 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마술, 이데올로기에 대한 헛된 믿음을 가졌다. 누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이 요거라고요. 근데 이게 누군데? 나. 명준이. 그 커피에 반한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이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헛된 희망 때문에 북한에 가서 당했다는 거잖아. 그죠? 마술사의 말을 들어버린 거잖아.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꼬인 게임. 그러니까 결국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신비한 술잔이 말 그대로 또 이상적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낌새를 했어.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까 북한이었죠? 항구가 아까 뭐였습니까?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공간.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절시키고 있었다. 뭐를?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들어오면 다시 못 가게 한다. 말이 되겠죠. 낌새를 알아서 하고 여기 지옥이다? 튀자! 라고 하니까 이제 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들어올 땐 맘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북한 사람이 남한의 이데올로기가 좀 더 좋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참을 알고 다시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죠. 그러면 걔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남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무엇이 참이냐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더 옳은 이데올로기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옳고 쟤네는 그르다, 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 못된 균이 그럼 뭐냐? 참이랑 똑같은 거예요. 참. 왜? 이 사회에서 만약에 상대방의 이데올로기가 더 옳은 것 같아. 그래도 그 생각 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퍼뜨리면 안 된다. 알겠죠?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라고 할 때 바다의 난파자는 바로 자신과 같은 이제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깨달은, 이데올로기의 숨겨진 이면을 깨달은 지식인이라고 해보자.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라고 할 때 이 바다의 난파자가 이데올로기의 숨겨진 면, 어두운 면,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지만 남한사에서도 자유라고 하지만 뭐였더라? 자유 속에 숨겨진 뭐라고 했었지? 이거는 선생님의 배경 지식이에요. 자유 속에 숨겨진 쾌락주의였나? 아니면 무책임함, 그런 거 비판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숨겨진 이면이 있다.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 면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가 가둬. 왜?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남한으로 가도 망한다. 북한으로 가도 망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중립국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보진 마세요. 얘가 이제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싫어서 중립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보고 이 제재를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풀어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근데 뒤에 문제들을 보면은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랑은 좀 거리가 멀고 그냥 되게 파편화돼, 부분화돼 있거든요, 문제들이.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보기 박스 하나 제대로 준 다음에 어렵게 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나오니까 뭐더라? 워크북 나오니까 그걸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